정부는 적어도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경영부실을 유발하는 금융사 최고 경영자의 황제 경영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2,000선 회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4포인트, 0.42% 오른 2002.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와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러나 장 중반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고 개인들도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지수는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7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도 263억 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611억 원 규모를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2.23% 상승했고 의료정밀과 건설업, 화학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통업과 통신업,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네이버가 4.38%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KB금융, SK하이닉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9포인트 오른 528.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해당 투자 기업의 사회이사 작용 요건 제시, 그리고 국민연금 책임 투자 도입 방안 수립 등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방안만이 제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계획안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운용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각기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100% 행사, 지배구조 취약한 투자기업 중점 감시 대상 지정, 주주대표 소송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센 반발을 해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의결권 강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비춰왔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이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재선임 반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면서 재계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국민연금은 기업 주주총회에서 260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는데요. 이는 올해 주주총회 전체 의안의 12%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국내 채권 위주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 자산과 대체 투자 확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고 저성장 상황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신규 자산군을 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 헤지펀드 등은 아직 운용기간이 짧아 편입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확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기금 운용을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등 기금 운용 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동양증권의 노동조합, 이 부당한 회사채 발행과 법정권리 신청과 관련해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오늘 현 회장은 철저히 준비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했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과 임직원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 원 상당의 사채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한 이후 9월 30일 동양계열사 3곳과 10월 1일 재무구조가 건실한 동양시멘트까지 법정 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은 형법상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잘 가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와 유족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이 경영 부실을 유발하는 금융사 최고 경영자의 황제 경영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서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윤대 전 회장은 문책 경고 상당, 박동창 전 부서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다 실수할 경우 배려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 변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이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업체 대표나 임직원 등 관계인에게 보험과 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신종 꺾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11일 신종 꺾기 유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3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902조 원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액의 70.9%에 달했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34.8%의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 부채 비율은 43.4%와 54.4%로 한국보다 재정 안정성이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국가 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 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2일 만에 서울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의 집무실로 출근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으로부터 그룹 현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한 것은 8월 27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이 회장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하고 삼성 SDS가 삼성 SNS를 합병키로 하는 등 삼성그룹 내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졌으며 해외에 머물면서도 그룹 관련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이 출근 경영을 재개함에 따라 그룹 계열사 간의 추가 사업 조정과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 하면은 SUV의 명가로 꼽힙니다. 또 법정 관리, 외국 자동차 회사에 인수됐다. 이런 이미지들도 떠오르는데요. 자, 오늘은 산업부 유지혜 기자를 연결해서 쌍용차의 재건 관련 소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쌍용차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선언했군요. 예, 쌍용 자동차가 지난 3일 독일에서 뉴코란도C를 출시했습니다. 뉴코란도C는 유럽 전역에서 판매를 개시했는데요. 올해 유럽에서의 코란도 판매 목표는 7천여 대, 내년에는 1만 대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만큼이나 큰 시장인 유럽에서 쌍용차만의 SUV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필요하다면 쌍용을 버리고 외국인들이 더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자,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또 어떤 새로운 이름이 탄생할런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근데 유럽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가 돼 있는 데다가 좀 변동성이 적은 안정된 시장으로 꼽히니만큼 진입하기는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우려감도 생기는데요. 쌍용차에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 만큼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로 입소문이 나기 쉬운 작은 도시의 소규모 대리점을 통해 이름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유럽 각국의 소도시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터쇼에 일일이 참석해 로컬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란도 구매객들에게 5년 무상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가격 할인은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차는 이를 통해 글로벌 SUV 시장에서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 매출 비중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지난달 중국에서 뉴코란도C를 출시했고요. 유럽에 이어 이달 내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연말에는 남미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쌍용차의 해외 매출 비중은 러시아와 중남미가 60%지만 뉴코란도C 출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비중을 15%에서 29%로, 인도와 중국 시장의 비중을 9%에서 30%로, 기타 지역의 비중을 15%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의 판매망 수도 현재 655개에서 2015년에는 921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 111개국에 퍼져 있는 쌍용차의 판매망 수는 현재 1346개입니다. 네. 자, 내년이 쌍용차의 본격적인 부활의 해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큽니다. 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까요? 이유일 사장 역시 독일에서 내년은 쌍용차 정상화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법정 관리와 주인이 7번이나 바뀐 과거를 딛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쌍용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차가 있는데요. 바로 소형 SUV인 X100입니다. 유럽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 SUV를 출시해 전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차는 X100을 출시한 후 유럽의 SUV 시장에서 10만 대, 약 5% 정도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X100은 쌍용차의 중장년 이미지를 지우는 데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자, 쌍용차. 저도 예전에 쌍용차 코란도 처음 나왔을 때, 뉴코란도 나왔을 때 참 신나게 타고 다니면서 야, 이렇게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감탄을 하고 또 주식 투자까지 했다가 높은 수익으로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좀 좋은 두 가지 이익을 우리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의 유주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선정된 세계 100대 혁신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이 28곳으로 한국 기업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2013년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는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3곳뿐인데 반해 일본 기업은 캐논과 후지필름 등 총 2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뿌리를 둔 곳이 4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프랑스, 스위스, 독일, 한국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S산전은 톰슨 로이터가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혁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세계철강협회는 47회 연례총회에서 정 회장을 협회 제3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포스코가 밝혔으며 2014년 10월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포스코 최고 경영자의 협회장 선임은 김만재 전 회장, 이구택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 국가에서 3차례 이상 회장을 배출한 나라는 전통의 철강 강국인 일본, 미국, 독일뿐입니다. 이번 회장 선임으로 세계 철강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한국 철강 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포스코는 전망했습니다. CJ오쇼핑은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5년간 K패션 후원에 나섭니다. CJ오쇼핑은 CFDK 소속 디자이너 50명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독점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 2회 열리는 서울 컬렉션을 공식 후원하고 CJ오쇼핑 해외 사이트와 백화점 입점, 해외 쇼룸 개설 등 국내 패션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CJ오쇼핑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전체 디자이너 브랜드 매출을 5천억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선 CJ오쇼핑 대표는 K-팝이 세계를 휩쓸듯 세계인이 K-패션을 입을 날이 머지않았다며 CFDK 디자이너 후원으로 K-패션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불황 탓으로 국내 스파 브랜드 시장이 5년 만에 6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올해 국내 스파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5천억 원에서 5년 만에 6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전체 패션 시장에서 스파의 비중은 2008년 1.8%에서 작년 9%로 무려 7.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